이각제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화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겁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화두는 우주 창조의 설계도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계라는 한자를 쓰면서 그 뜻을 갖다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설계라고 이렇게 쓰죠. 설계라고 이렇게 쓰죠. 이 설자가 무슨 설이라 하세요? 세울 설이라 했죠. 근데 요걸 갖다 전 시간에 뭐라 그러죠? 요건 말씀원이고, 말씀원도 본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원래는 이게 말씀원자였어요. 이런 글자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요건 뭐냐면은 세울 일자잖아요. 지금 세워서 이렇게 똑바로 꽂아놓은 거예요. 세워서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세워서 꽂아놓느냐면은 기강, 하늘의 기강 있잖아요. 기강을 세워서 땅으로 전달해 놓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언이 교자였다는 거. 요거 이제 목편 같은 데 찾아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뭐냐면은 말씀언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걸 말씀드렸고, 이 말씀언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10개로 돼 있고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 모을 게짜예요. 이렇게 모아둔다는 얘기고, 요거는 세운다는 얘기인데, 세운다고 할 적에 말씀으로 세운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전 시간에 팔모창이라고 했어요. 팔모창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게 숫자인데, 요거 숫자입니다. 따로 말씀원이고 수 두 개를 합해서 세울 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은 팔모가는 창으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창도 보면은 삼모가 된 게 있고 또 육모창이 있고 여러 가지 창이 있는데, 모가 8방면으로 난 창,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던질 숫자라 그랬어요. 요거 이제 손수변인데, 손수하고 던질 숫자가 합하면은 손수하고 팔모창 숫자가 합하면 창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던지는 선수를 투수라고 그러죠. 그때 이 투자를 쓰죠. 어쨌건 요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팔모창을 손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몽둥이 숫자라고도 불러요. 자, 세울 설인데 뭘 세우느냐 보니까 팔모창을 가지고 세우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10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을 글자니까. 그러니까 팔루다 10까지 모은다고 얘기해요. 팔루 세워서 10까지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8개를 세워서 8개, 그 다음에 10까지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8을 세워서 10까지 이른다. 그럼 8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비유를 자주 드는데, 우주를 갖다가, 우주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공이거든요. 커다란 공. 그걸 하나의 수박으로 비유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걸 가릅니다. 이렇게. 수박을 갈라요. 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가르지 않은 건 먹을 수가 없어요. 가르지 않은 건 그냥 구경만 하는 셈이잖아요. 우주가 어떤지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갈라야 되는데, 가르는 것도 이제 수박이로 갑자기 조금만 여기 살짝 떼내는 것도 가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 돼요. 가르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면, 한 중심 있잖아요.
거기에 지나가게끔 가르는 게 그게 진짜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가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심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지나도록 한번 이렇게 갈라요. 한 번 갈랐어요. 조각이 몇 조각 나죠? 두 조각 나요. 자, 또 한 번 갈라요. 조각이 4조각 나요. 근데 한 번 가르고 두 번 가르니까 열십자가 생기겠죠? 열십자가 몇 개 생겼을까요? 자, 수박을 한 번 가르고 두 번 갈랐어요. 열십자가 몇 개 생겼을까요? 근데 입속으로만 속삭여요. 2개죠? 어디 생기느냐면 위에 열십자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생겼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북극과 남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북극에도 열십자가 있고 남극에도 열십자가 생겼어요. 조각은 몇 개죠? 4개가 생겼어요. 아까 2조각 난 데다가 한 번 더 갈래니까 4조각이 생겼는데 열십자는 2개가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열십자가 생겼지만은 상하로 생겼지 중심에는 없어요. 전 내면의 세계는 아직 십자가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갈라야 되는데 중간을 가르죠. 이렇게 중간을 가르면은 동서남북으로 십자가가 생겨요. 그럼 아까 위에 상하로 위에 2개가 있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몇 개의 십자가가 생기죠? 6개죠. 아까 상하 2개하고 동서남북으로 4군데 생겼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6개의 십자가가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육식가짜의 원리가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개의 십자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우주가 제 아무리 넓다고 해도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십자가는 6개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그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가슴이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거든요. 열십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량이 만난 거예요.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 세로 중심에 생긴 건 아직 얘기 안 해서 껍데기만 우선 봅시다. 중심에도 십자가 분명히 생겨요. 그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3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만 볼 것 같으면 두 번만 갈라도 나오잖아요. 상하로 십자가가 나왔어. 근데 내면의 세계의 중심 십자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면에 있는 음양의 법칙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2번만 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 입장에서만 가르고 그 다음에 땅 입장에서 가른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안 갈랐잖아요. 그 천지 입장에서 보면은 만물은 십자가가 2개밖에 없어요. 그게 2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3월의 형상은 4조각밖에 안 돼요. 그걸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걸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천지에 속한 거예요. 인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2번 갈래니까 조각이 4개가 생겼죠? 3번 갈래니까 조각은 몇 개가 생겼어요? 몇 개요? 8개. 이제 갈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3번 갈았다 그러니까 6조각 생겼대. 자, 한 번 가니까 2조각, 2번 가니까 4조각, 또 한 번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8조각이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8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인체도 이 원리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태초의 음량이잖아요. 이건 하늘의 음량이에요, 여러분. 이건 땅의 음량이고, 이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음량이에요. 그래서 이 3개를 갖다 곱하면 8개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걸 인체로 말하자면은, 하늘은 이 머리통을 가리킨 거예요. 하늘은 이제 무형이잖아요, 이게. 무형이니까, 무형의 생각을 하게 돼서 하늘은. 그 다음에 이 복부, 배는 뭐냐면 유형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가요. 음식물은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땅을 가리킨 거예요. 자, 머리통은 하늘이고 배는 땅이래요. 그럼 사람이 붙어 있어야죠. 천지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사람은 하늘에 붙어 있을까요? 땅에 붙어 있을까요? 하늘에다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전부 다 땅에다 발붙이고 살죠. 즉 몸통에다가 사람은 붙어 있어야 돼요. 몸통에다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사지잖아요. 사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음량이 들었어요. 태초에 음량. 여기도 음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2로 곱하니까 8조각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팔다리가 4개죠. 사지라고 하는데 이게 음량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8절이 돼버려요. 8절. 그러니까 나눠질 수 있는 최대 숫자는 8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28, 26, 32 쭉 나눠질 수가 있어도 그것은 10을 넘어갔거든요. 10을 넘어간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는 1에서 10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한 것은 10 속에 들어있는 숫자를 갖다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개의 숫자 중에서 쪼개질 수 있는 숫자, 최대 숫자는 8이더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걸 갖다가 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거든요. 괴자는 흑토자 2개하고 그 다음에 전복자예요. 정치법자. 흑 2개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글자가. 글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5토고 요건 10토예요. 50토 그러잖아, 보통. 50토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괴자란 말이에요. 그럼 50토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제 그것은 다시 이제 설명이 나올 거고, 우선 글자 풀이학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가리키잖아요. 오행의 한 중심을 갖다 토라고 불러요. 동방은 목이고, 서방은 금이고, 남방은 파라 그러죠. 북방은 수라고 하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거야. 근데 이건 기본이니까. 어쨌건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10개의 숫자 중에서 형상이 최대로 벌어지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예, 8이에요. 그래서 상은 8상이 최고예요. 그래서 절에도 가면은 8상전이라는 그 정각이 있잖아요. 들어봤습니까? 팔각정하고 팔상전은 달라요. 팔상전 들어봤어요? 절에 나가신 분이 없나? 팔각정은 일반적으로 팔각형으로 지은 집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만든 그 건축물 중에서 구조가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 해요. 실제로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사물이 벌어질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8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인체를평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머리에는 음량이잖아요. 여기 좌방구 우방구로 나눠져서 그렇게 좌우 골이 그렇게 생겼어요.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탈체의 음량이잖아요. 이것이 최단으로 벌어지면은 8배가 되는 거예요. 8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8등신이에요. 자, 이거는 머리 8등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100회에서 2까지가 하나로 칠 적에 여기서부터 저 발끝까지는 8배가 되는 거예요. 8배.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몸매라고 해요. 즉, 요 음량이, 하늘에 있는 음량이 땅에서 벌어지면은 최대한 8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우주 창조의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그 8배는 뭐냐? 8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개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우주의 어떤 그 형상을 다 안다는 것과 직통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8개 공부를 그렇게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8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 도통이라고 할까? 거기에 이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8개를 통하지 않고서도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통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큰 첩경이라고 할까? 그것은 팔기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심을 가지고 노력만 하면 다 통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학문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역학이었고, 지금 우리는 그걸 공부하고자 모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학문을 통해서 가지 않고 특히 계시 같은 거, 환상 같은 거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툭하면 그래요. 나는 하늘로부터 뭘 받았대요. 글쎄요,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그거 저만 받은 거지. 받았는지 안 받는지 솔직히 또 몰라요, 그거. 자기가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구나 그러는 거지.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전부 다 그 어떤 계시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계시가. 그럼 세상 혼돈이 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계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 보이는 자연물 있잖아요. 우리 오감을 느끼고 누구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자연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동방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건 어떤 한 사람만이 받는 계시인가요? 만약 어떤 한 사람만의 눈에 그게 비치게 만들었다면 그건 종류주가 잘못이죠. 그건 편애한 거죠. 그 사람만 사랑한 거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종류주가 어딨어? 추방해야죠. 그럼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맛보고 그래야 공정한 종류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사물을 통해서 누구든지 진리의 세계에 이를 수 있게끔 만든 게 그게 학문이에요. 그 학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학문이 팔계예요. 근데 그 팔계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하도라는 그 학문을 갖다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개 숫자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계로 들어가야지. 팔계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8개가 나중에 88이 64개로 태상계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8개 기본도 모르면서 64개를 안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또 8개는 숫자를 모르고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그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면 숫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숫자에 들어있는 음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수를 우리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네모를 2개 하고 10자를 집어넣어요. 10자 이렇게. 그 다음에 계집연자하고 이렇게. 이제 약자로는 쌀미하고 이렇게. 요건 약자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들 쓰는데 이걸 약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숫자라고 하죠? 셀수 또는 셈수. 똑같은 말이죠. 센다는 얘기가 이렇게. 근데 이걸 통해서 센다는 그 어떤 의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자, 요거 네모 2개잖아요. 사각형이 2개잖아요. 요건 사상의 질이며 네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세요. 동서남북을 가리켰다. 또 춘하치동을 가리켰다.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기둥이에요. 모든 걸 담아두는 기둥. 집을 지을 때도 네 기둥을 터전으로 하잖아요. 인체도 사지를 갖다 터전으로 한 거예요. 자, 얼굴도 4개를 터전으로 했죠? 이목구비잖아. 얼굴도 몸에도 사지가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4라는 숫자는 중심을 가리킨 건 아니죠. 중심을 싸고 있는 그릇이죠. 외곽이지. 하지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제 숫자 설명하면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걸 하늘 사상이라 그래요. 이건 땅의 사상이야. 그걸 갖다가 10자로 묶어버렸잖아요. 10자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이렇게 묶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시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열이잖아요, 지금. 열인데 요거 두 개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요 하나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그게 5야. 이걸 일자로만 알면 안 돼요. 일자로 알면 2지 어떻게 10이 돼? 그렇잖아요. 1, 2지. 근데 5니까 5가 두 개니까 10이 된 거야, 지금. 여기에 5라는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지금 가운데 점을 이렇게 하나 딱 찍어보면은 요거 4개야, 요것도 4개죠. 그래, 안 그래? 1, 2, 3, 4, 2, 3, 4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 또는 4, 6, 8 이런 짝수는 전부 다가 중심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뭘 가리켰어요? 껍데기가 가리켰잖아. 그릇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짝수라고 하는 거예요. 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왼쪽이 있으니까 오른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니까 전부 다 중심을 가리킨 게 아니라 변두리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헐수는 뭐냐면은 중심을 가리킨 거예요. 그 짝수 속에 들어있는 수, 그게 헐수예요. 헐이란 말은 뭐냐면 혼자 있다는 얘기지. 짝이라는 얘기는 짝을 만났다는 얘기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헐수가 더 중요하다. 아니, 남자는 헐수가 중요하고 여자는 짝수가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사실은 여자는 헐수를 만나야 돼. 남자는 짝수를 만나야 돼.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면 뭐가 이루어져? 쌈박질해요. 저 나중에 덧셈, 뺄셈, 곱셈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게 이해가 되면 참 재밌어요. 덧셈은 이렇구나. 덧셈은 같은 종류끼리 만나는 거예요, 항상. 짝수는 진짜. 짝수는 보세요. 헐과 헐이 만나면 3과 3도 헐수고, 또 5도 3과 5가 만난다 그래요. 5도 헐수죠. 그럼 짝수가 돼요. 또 짝수와 짝수 2 더하기 4도 짝수가 되고요. 같은 종류끼리 합하면 전부 다 짝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짝이라 그게 같은 것끼리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헐수는 종류가 다른 것끼리 만났지 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는 뭐냐면은 부피의 증가를 얘기를 해요. 부피. 그러니까 2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점점 불안한 거. 같은 종류가 이렇게 모이니까, 즉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는데 거기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뭐 창조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창조를 하는 숫자는 짝수입니까 없습니까? 헐수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헐수하고 짝수를 놓고 볼 적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 생년월일 전달해봐. 그래갖고 헐수인 사람은 창조적인 기질이 강한 거예요. 본래 태어난 적에. 짝수인 사람은 창조적인 기질보다도 이 화합 있잖아요. 평화. 더불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그런 성질이 강한 거예요, 내가. 물론 그걸 이제 3번 하면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큰 틀을 놓고 보면 음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할 적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음이냐 양이냐 그거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음과 양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사상이 어떻고 팔계가 어떻고 그러면 진짜 그 힘든 거예요. 항상 기본은 뭐냐면 음과 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 볼 적에도 우선 저 사람이 음이 강한 건가 아니면 양이 강한 건가 그 정도는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상으로 분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목소리를 통해서 분간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두 가지거든요. 형상이라는 건 양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나타났으니까, 나타난 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통해서 분간하는 건 양을 통해서 분간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형상이 없어요. 무형이잖아요. 목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하자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러나 기본은 알아야 돼, 이게. 기본을 모르고 하다 보면은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그럼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졌느냐면은 기본이 없어요. 그냥 저마다 왕이야, 이게.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이 내려준 하도 나서 용담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용담이나 또 하도나 내가 만들었나요? 그거는 벌써 한 5,500년 전에 하도가 나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동양문화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던 거고, 또 하도 나와서 약 1200년 후에 낙서가 나왔잖아요. 그 낙서가 나오므로 인해서 상극이 세상에 도입된 거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 상생과 상극 두 가지 문명이에요, 지금. 그러나 상생과 상극으로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상생은 하늘이고 상극은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늘은 여러분 상극이 없어요. 상극이라는 것은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가 힘든 거냐면 땅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늘은 허공이기 때문에 거칠 게 없어요. 허공인데 뭐가 부딪혀? 상극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허공인데 부딪히긴 뭐가 부딪혀? 그러니까 하도는 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땅은 물질이야, 이게. 물질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상극이죠. 그 상생과 상극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문학도였어요. 그래서 헬계를 갖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버키드에서는 일건천했는데 일건천이 남방에 있었는데 문학도에서는 일감수가 북방에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다르게 괴하고 숫자를 배치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역학하는 사람들은 하도하고 낙서밖에 몰라요. 자, 하늘과 땅밖에 몰랐다는 얘기야.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인데 인간에 관한 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공부했던 김은능과 같은 거는 전부 다가 천지밖에 얘기 못한 거예요. 반드시 세 가지 가야 돼요, 여러분. 천진, 선별까지 가야 되는데 천지만 얘기했어. 사주명략이 다 그렇게 돼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맞는 건 맞고 안 맞는 거 안 맞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그런 학문 해봤자 죽을 때까지 해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알쏭달쏭한 채로 그대로 가버려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점을 치는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하도의 흑점, 100점, 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점 치는 거야. 점을 본다는 말이 하도에 있는 인력수 이치라, 그걸 바로 보는 게 점 치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런 근원적인 건 내버려두고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년에 어떻게 될 건가? 어차피 그 사람이 알건 모르건 운명이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운이 올 걸 미리 알았다면은 방비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비가 깨달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투닥거리하고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 그 무당들 있잖아요. 다 흥행해야 돼. 지금도 그 몇천 년 동안 그 오랜 전통 있잖아요. 왜 시들시들해져요? 그 말은 가치가 없어져요.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의식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천지인의 이치를 갖다 바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럴 적에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있을 적에 사람이 할 일이 나타나. 아까도 이제 오면서 어떤 분하고 도담을 나누면서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하는 일과
땅이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 땅, 사람, 삼재라 그래요. 왜 굳이 셋을 구분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 최고가 하늘이다. 그러면 하나한테 다 맡겨버리면 돼. 뭐 골치 아프게 말이죠. 하늘이 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예정을 다 해놓고 했다면 내가 노력을 하거나 안 하면 그렇게 가버려. 그럼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하늘은 하늘의 일이 있는 거고 땅은 땅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닿을 것 같으면 뭐하러 땅이 생겼어? 하늘과 땅이 닿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인간이 생긴 거고, 하늘과 땅이 있어도 하늘과 땅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늘이 하는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즉 가정에서 비유하자면 인간은 자녀거든요.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야. 비유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녀는 효도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부모의 심정을 먼저 알아야 돼요.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데 효도한다고 뭘 자꾸 싫은 걸 자꾸 사다 드려.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먼저 뜻을 알아야 돼. 하늘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먼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게 하늘의 뜻이래요. 무조건 그래 그냥. 그게 종교판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 잡아야 돼요. 아닙니다. 하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해요. 즉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땅은 뭘로 역사를 하느냐면 물질로 역사를 해요. 하늘은 물질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뜻이 좋아도 물질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럼 인간은 어떤 일을 해요? 그 무형의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땅이 베풀어주는 물질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갖다 이루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못해요. 땅도 못해요. 인간밖에 못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하도 하고 낙서밖에 몰랐어. 그러니까 한 번도 인간의 뜻이 뭔지 밝혀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댕달봉사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저는 이 용담도 있잖아요. 용담도는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용담도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 나오겠지만 먼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또 다른 공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 학문 있잖아요. 그런 거 배우려고 온다면 아무 신경 좋아요. 난 옛날 한거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 다만 그 용담도 인간 도리를 갖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옛날 걸 얘기 안 하면 안 돼. 갑자기 새로운 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거 그런 것만 소개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역 있잖아요. 인간의 도리를만 그 역을 갖다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가장 기본이 숫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숫자를 들먹이고 있는 거죠. 자, 수라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 사상, 땅의 사상을 갖다 한데 모아서 계집여자는 뭐냐면 계집여자를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다 막혔어. 동서남북이 다 막혔죠 지금. 그 여라는 뜻은 뭐냐면은 가둔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여자는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원래가 집안에서. 여자가 자꾸 펑펑 터주고 뭐 자꾸 이렇게 날아가게 하고 하면은 그거 여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살림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죠.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된다. 살림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잘 모아줘야 된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살림한다고 해서 남 다 퍼줘봐. 그게 잘한 겁니까? 그 살림은 뭐냐면은 모아서 먹이는 거예요. 잘 많이 모아가지고 남편 먹이고 자녀 먹이고 그게 살림하는 거예요. 살림의 반대가 뭐죠 그러면? 죽이며. 근데 죽임도 잘해야 돼. 근데 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수라는 글자 자체가 요거는 뭐냐면은 복자예요. 이렇게 똑똑 두드릴 복자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사상과 땅의 사상을 한 대 묶어서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즉 우주 만물에 들어있는 천지의 뜻을 갖다가 한 대 모아가지고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라는 그 글자 속에 이미 우리 조상들은 음량을 첨단하게 모아두었다. 숫자 속에 음량이 들어있고 사상이 들어있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암시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해수만 높아도 그 사람은 상수가 되고요. 또 고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서 볼 적에는 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높게 보여 원래. 근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한 수만 알면 돼. 한 수. 그래서 우리말에 수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뭐 고수니 상수니. 우리도 한번 고수가 돼봐야죠. 천부동 카페에다가 저 토요 강좌를 저렇게 동영상 떠가지고 올려놓는다 그렇게 공지가 나가니까 안 올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편하게 집안에서 뭐 때문에 그 시간 뺏기고 말이야 차비 버려가면서 뭐하러 가는가 나한테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래 그래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 뭐라 그래 그래라 그러지.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서 듣는 거하고 동영상이나 글자법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 기라는 게 있어요. 교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알아서도 하세요. 난 뭐 여기 나오라 뭐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그 한자라도 많이 깨닫고 싶으면은 알아서 하세요. 자,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요 그림이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파도는 다 아실 걸로 아는데 오늘 또 처음 나신 분 있어요. 근데 일일이 또 자꾸 얘기하면 또 그렇지 않았는데 파도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 지금요. 파도는 숫자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자, 북방에 이륙수가 있고 남방에 이치라, 동방에 385, 서방에 4구금, 중앙에 50%가 있다 그랬죠. 그 중앙에 이게 5예요 지금. 그 다음에 검은 점이 이렇게 5개, 5개. 이게 지금 파도의 한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하고 요거는 1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토, 10초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요게 지금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8개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6개의 검은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일육수라고 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7, 요게 2개가 27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하고 8개. 요게 이제 38 묶이고, 그 다음에 4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게 이제 4구금이고, 이게 하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무더기죠, 이렇게. 네무더기. 그게 이거예요, 네무더기, 이렇게. 똑같잖아요? 요게 이거야, 지금. 이게 4구금은 됐죠? 요게 2치라요. 요거는 일육수로 된 거고. 그거 달라요. 그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도가
이렇게 이제 사방팔방으로 퍼졌다고 하지만 항상 핵심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몇 개예요? 5개죠. 네. 5개니까 오토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봐요. 이 5개 중에서도 핵심이 뭐죠? 요거겠지. 편의상 요것도 5고 요것도 5고 요것도 5잖아요. 지금 5가 3개가 있어.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요건 맨 위에 있으니까 하늘천자로 써서 1005라고 불러요. 요거는 맨 밑에 있으니까 땅이야. 그러니까 지옥. 요거는 중간에 있으니까 가운데 중자 중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건 옛날부터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내가 정한 거예요. 천호, 지호, 중호 또는 사람 입자로서 인호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이란 얘기죠. 사람. 하늘과 땅은 사실 껍질이죠. 하늘과 땅은 껍질이에요. 자,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키울 적에 애들이 다 컸어요. 그럼 부모는 껍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애가 자랄 때까지는 애들이 껍질이야. 부모가 핵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하늘과 땅도 인간의 영혼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천지가 주도권을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천존 시절, 지존 시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존 시절은 하도 시대고 지존 시절은 낙서 시대예요. 그럼 하늘과 땅, 즉 부모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죠. 애들이 크면은 애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 즉 인류가 어리석었어. 근데 천지가 품어서 키워놨어요. 그럼 가을이라는 때가 되잖아요. 그럼 인간의 영혼이 이제 성숙을 해. 그럼 그 인간한테 대권을 물려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한테 물려줘야 돼. 그걸 인존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대권이 가느냐면 자녀한테가, 인간한테 가는 거예요. 인간이 생사여탈권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늘이 생사여탈권을 지었잖아요. 하늘은 무엇을 가지고 생사여탈권을 지었느냐 하면은 진리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군왕들은 뭐냐면 나는 내 말은 곧 법이다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은 곧 법이다. 그 법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 거예요. 지금 현대에 와서는 물질 문명에서는 뭐가 생사여탈권을 지었죠? 돈이에요, 여러분. 돈 앞에서는 다 죽어버려.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진리라는 법도 중요하고 돈이라는 물질도 중요해. 그 법은 뭐냐면은 아버지고 물질은 뭐냐 어머니야.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가 다 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두 개 다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주인공이야 이제? 그 두 개가 다 또 주인공이야. 하나씩 갈라져 나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 두 개를 다 조합해서 써먹는 게 그게 주인공이야. 근데 지금까지는 갈라졌단 말이야 이게. 상극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가 아니라 벌써 그래. 상생도 아니고 여러분 상극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상생과 상극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그런 습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시간의 스타트를 갖다가 자시로 보는 거예요. 자시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건 상극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생각들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그냥 배고프면 와서 먹어. 사람도 시간이 없다면은 그냥 아무 때나 먹고 그래.
그리고 오늘 며칠, 일일인지 2일인지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록이 없어져, 이제. 행사를 걸어도 몇 월 며칠에 했다. 기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시간인데 그 시간의 스타트가 자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시를 갖다가 스타트로 삼았는지 그런 생각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자시로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다시. 이게 5개예요, 지금. 5개 때문에 오행을 상징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하도의 핵심이잖아요. 하도의 핵심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맨 처음에 우주 창조 설계도는 핵심이 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오에서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오성이 있다고 한 거예요. 오성이 있고 땅에는 오대양이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사람도 머리통에는 오관이 있어. 그 다음에 몸통에는 오장이죠. 그 다음에 사지에는 손가락이 5개의 오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오지. 그러니까 오라는 숫자는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을 이룬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를 갖다가 우리 말로 다 뭐라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5번이잖아. 5잖아요. 오에 이르면 모든 것이 다 서게 돼 있어. 근데 섰지만은 열리지 않았어. 열리는 거는 어디 가서 열려요? 또 6이야. 10에 가서 열리지. 오에 가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은 생겼지만은 열리는 건 아니야. 열리는 거는 오가 2개 있을 적에 음모, 양오 그러잖아요. 그럴 적에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렸으면 이제 그만이야. 그러니까 10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10개예요, 여러분. 10개고 인체의 구멍도 10개예요. 9개라고 그러는데 배꼽은 구멍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는 한 구멍 열려요. 배꼽 구멍 하나만 열렸어. 이거 전부 다 닫혔던 거예요, 9개 구멍은. 그래서 나오면서 역전이 돼버려요, 이렇게. 한 구멍이 막히면서 9개가 열려버렸어. 항상 1과 9는 맞먹는 거예요, 이게. 1과 9라는 숫자는 맞먹어요. 그 이치를 가리킨 게 9궁이에요. 그 이치를 가리킨 게. 자, 다시. 자, 5개. 5라는 숫자가 핵심이다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이 중에서도 핵이 뭐냐면 요걸 알았어요. 중어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요걸 알았어요. 요걸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요게 태극이야, 이제. 태극 저렇게 쓰죠. 자, 그건 무슨 극자예요, 여러분? 다할 극자 또는 마칠 극자. 마칠 극자인데 이거는 나무목이죠. 나무목은 10자에다가 8자예요. 10이 8방으로 나눠진 거야. 그게 목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목하면 오행의 목하잖아요. 오행의 목은 형상이 드러난 걸 가르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은 봄이잖아요. 왜 봄이라고 했느냐면은 겨울에 어두운 가운데 땅속에 묻혀있다가 이렇게 고개 내밀고 봐. 다 보이죠? 뭐가 보여?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즉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목, 38 이런 숫자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8 목은 뭐냐면은 보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요거 목자 옆에 이것도 극자예요. 원래 극이라는 용어가 발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뭐냐, 빠를 극자예요.
요게 극자예요.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해서 해설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물의 형상을 빠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즉 빠르게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르렀다 하는 거는 똑바로 알았을 적에 그게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태극이니까 뭐냐면 이거 클태자잖아요. 클태 원래는 콩태라 해요. 클태는 이 태자도 있고 이것도 클태자예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콩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클태자가 아니고 콩태자였어요. 그래서 콩을 태라고 해요. 검은 콩은 흑태, 쉬는 이 콩은 소리태. 전부 다 뒤에다 태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콩태자예요. 그럼 왜 콩태자라고 했느냐면은 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콩이 하나지만 이렇게 비틀어봐요. 좌방구방으로 갈라잖아요. 이렇게. 자,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서 두 개잖아요. 근데 세 개잖아요. 그것도 하나 이렇게 합하면 그것도 하나요. 그래 안 돼요. 좌측 하나, 우측 하나. 합하면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그것도 하나요. 그러니까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자는 본래 석삼자예요. 셋이 하나 된 상태를 갖다가 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냥 큰 거는 뭐냐면 큰 대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셋이 합한 거는 반드시 콩태자로 써야 돼요. 네.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 그러죠. 또 태조 이성계 그러죠. 그때는 뭐냐면 천지를 다 합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왕하고 태왕하고는 다른 거예요. 광개토 태왕 그러죠. 근데 사실 태왕이라면 안 돼. 태왕은 창업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광개토 대왕은 창업주는 아니었잖아요. 국토를 넓혔으니까 그렇게 부른다고는 이해는 하지.